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라커룸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스타병이 심각하게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파벌 싸움과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아 팀의 기강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가 떠난 이후,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부임한 알론소 감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팀 내 통제력은 사실상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페레즈 회장은 급기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조세 무리뉴 감독을 긴급 호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무리뉴에게 부여된 임무는 단순한 전술 수정이나 경기력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의 썩은 고기 즉 팀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문제 선수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살생부 작업을 명령받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축구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살생부입니다. 그는 부임하는 모든 팀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에 부합하지 않거나 팀에 해를 끼치는 선수들을 귀신같이 가려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시절 무리뉴가 라커룸을 어떻게 철저히 장악하며 살생부를 작성하고 실행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번 주말 공식 발표가 난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떤 선수들이 무리뉴의 칼날에 희생될지 거의 100%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무리뉴가 맨유에 부임했을 당시 그가 마주한 라커룸은 이미 명성에 기대어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배부른 돼지들이 득실거리는 소굴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무리뉴 감독이 살생부 1순위로 지목한 선수가 바로 앙토니 마샬이었습니다. 물론 폴 포그바 역시 무리뉴 부임 이후 영입된 선수였지만 처음부터 무리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훈련 태도 문제로 인해 곧바로 눈밖에 나게 됐습니다. 무리뉴는 포그바에게 끊임없이 수비 가담과 팀을 위한 헌신을 요구했지만 포그바는 SNS에 춤추는 영상만 올리고 머리 스타일 바꾸기에만 열중하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무리뉴는 공개석상에서 포그바는 라커룸의 바이러스다라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뉴는 이런 선수조차 팀을 좀먹는 존재로 간주에 용납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례는 마샬이었습니다. 무리뉴는 훈련장에서 제대로 뛰지 않는 마샬을 보고 보드진에게 당장 팔아버려라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당시 우드워드 단장이 마샬을 아끼는 바람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마샬은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리뉴는 선수들의 이름값이나 몸값에 상관없이 훈련장에서 100%의 노력을 다하지 않거나 감독 권위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무자비하게 살생부에 올렸고 실제로 그 선수들은 맨유를 떠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뉴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했으며 팀 분위기와 경기력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에서 무리뉴는 더욱 냉철하고 철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멘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부임 직후 훈련장을 한 바퀴 돌며 문제 선수들을 바로 지목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델리 알리였습니다. 무리뉴는 알리에게 훈련장에서 엄청나게 게으르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알리는 한때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았으나 무리뉴는 그의 훈련 태도를 보고 이미 퍼포먼스 저하를 예견했습니다. 무리뉴는 알리에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나도 젊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50대가 됐다는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알리는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뉴의 눈밖에 난 알리는 점차 팀에서 사라져갔고 지금 그가 어디서 뛰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무리뉴 감독의 판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니 로즈의 사례도 유명합니다. 로즈가 무리뉴에게 왜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무리뉴는 냉정하게 다른 선수들이 너보다 더 잘한다. 너 지금 형편없다고 팩트 폭행하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데니 로즈는 토트넘에서 방출되었죠. 은돈벨레 역시 무리뉴의 높은 요구를 맞추지 못해 팀 내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무리뉴는 은돈벨레가 수비에 헌신하지 않고 느슨하게 뛰는 모습을 문제 삼아 기회를 많이 받았지만 발전이 없다며 전력외로 분류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살생부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팀을 위해 뛰는 투지와 헌신이었습니다. 해리 케인,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무리뉴의 무한 신뢰를 받았지만 알리,
로즈, 은돔벨레처럼 게으르고 팀의 해가 되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내쳤습니다. 이처럼 맨유와 토트넘 시절 잔혹할 정도로 선수들을 과감하게 정리했던 무리뉴 감독이 과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6년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보면 맨유와 토트넘 시절 살생부의 역사와 기준이 고스란히 클럽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무리뉴의 칼날이 겨눌 첫 번째 대상은 감독 권위에 도전하는 바나가들, 두 번째는 스타병에 걸려 훈련장에서 설렁설렁 뛰는 선수들, 세 번째는 팀보다 자신을 우위에 둔 거만한 선수들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에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시한폭탄 같은 선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페레즈 회장이 무리뉴에게 살생부 작성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며 베르나베오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금 무리뉴가 부임과 동시에 어떤 선수들의 목을 칠지 벌써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 더선이 공개한 매운맛 살생부 명단에는 안드리 류닌, 프랑 가르시아, 페르랑 맨디, 다니 세바요스, 카마빙가, 곤살로 가르시아 등 총 10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이 두 선수는 현재 무리뉴의 살생부에 올라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방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살생부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리뉴 감독은 팀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최근 라커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리뉴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를 그대로 두면 감독 권위가 무너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베르데의 경우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원 엔진으로 활약했지만 무리뉴는 자신만의 새로운 전술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라면 팬들의 사랑과 상관없이 과감히 매각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닷컴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우선적으로 수비진 강화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미 33세 베테랑 안토니오 리디거가 계약 연장에 성공하며 수비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예정인데 이는 무리뉴가 수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어 라인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면 13년간 팀을 지킨 다니 카르바알과 알바 역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적 가능성이 크며 센터백 보강을 위한 영입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다이나 하우스, 알바로 카레라스 등이 지난 시즌 영입되었으나 수비 개선에 실패한 만큼 마르틴, 타코보, 남원 등이 차기 시즌을 위한 유력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빈 스포츠가 보도한 순한맛 살생부 버전에서는 약 10명이 방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닌 골키퍼가 방출 가능성이 크고 카르바알과 알바 역시 팀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 가르시아는 카레라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이적 가능성이 높고 맨디는 부상으로 인해 계약 문제와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바요스와 카마빙가 또한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인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우아메니와 발베르데도 계약 상황과 전술 적합성 문제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곤살로 가르시아는 월드컵 이후 기세를 잃으며 이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오는 2027년의 자유계약 로 풀리기 때문에 미리 매각해 현금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복권은 단순한 감독 교체 이상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페네르바체, 벤피카 등 변방 리그를 전전하며 무리뉴 시대는 끝났다는 조롱을 받았던 그가 결국 유럽 최고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다시 잡으며 화려하게 메이저 무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무리뉴가 베르나베오의 문을 다시 들어서는 순간부터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은 기강 확립이라는 이름 아래 피로 물든 잔혹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무리뉴의 피 묻은 살생부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이 레알 마드리드의 부활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지에 대한 답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입니다. 벌써부터 다가오는 다음 시즌 라리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흥미진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 복고와 살생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자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